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충북사종의 김성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지연입니다. 날씨가 추워도 너무 춥습니다. 12월 초부터 굉장한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이런 날씨. 오늘 같은 경우 제천이 네. 영하 20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예, 해 뜨기 전까지 추위가 뭐 반짝반짝 빛나게 될 것 같은데 예. 이 추위가 너무 얄밉게 느껴지기도 하죠. 이 시베리아에 그 어느 해보다도 눈이 많이 쌓였고요. 그 눈으로 인해서 형성된 한랭 기류가 한반도까지 영향을 끼치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춥다고 하는데 아니 그럼 시베리아는 얼마나 더 추울까? 그러게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번 추위의 최대 고비가 오늘이라고 합니다. 도대 전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네. 이 옷차림 더 단단하게 또 드시는 것도 건강하게 잘 챙겨 드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목요일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여풍당당 시즌2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정말 멋진 기업, 또 그 기업에서 일하는 그녀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과연 어떤 분이 주인공이 되실지 지금부터 잠깐 만나보겠습니다. 도전과 개척 정신으로 위풍당당하게 국내를 넘어 세계에 우뚝 선 청주의 한 의료기업을 소개합니다. 자타공인 글로벌 영업의 귀재, 그야말로 여풍당당한 박경남 과장 만나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요, 과연 우리 국민들의 여가 활동은 어떤 수준일까 조사를 해보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여가 시간이 생기면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나요? 휴식이요, 국민 여가 생활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휴식이 매년 급격하게 는다고 하는 걸 보면 얼마나 우리 근로자들이 피곤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사실 OECD 가입국 중에서 우리나라 그 노동자들의 네. 노동 시간이 2위로 높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노동을 장시간 하다 보니까 피곤함이 일상생활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이런 피곤함 때문에 여가 생활도 포기하게 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사실 잘 노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 이런 예. 말이 있기도 한데 여가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직장에서 능률도 많이 올라가고요, 개인의 만족도도 커질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 여풍당당 시즌2에서는요 여가 문화 지원과 또 업무 능력 향상 관계를 좀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잘 관심 갖고 지켜보신다면은 요렇게 좀 해봐야겠구나 라는 어떤 정보를 더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의 목소리를 들려주실 분들인데요. 메타 바이오메드의 유인순 상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요, 여풍당당의 마스코트입니다. 최욱희 리포터 나와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그리고 충북 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의 오경숙 본부장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말이라 행사가 많은데 특히 어제 뜻깊은 네. 의미 있는 행사가 있었다고요? 네. 저희들이 어제 2014년도 성과를 좀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었고요. 일촌기업의 약정식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세일본부가 어쨌든 올해 성과가 되게 많거든요. 여성부 장관상, 충북도지사상부터 7개 직원들이 표창을 받았고, 저희들이 축하드립니다. 전국 세일센터 평가에서도 A등급을 맞아서 사실 상금 500만 원도 받았고요. 예. 이런 활동들을 좀 진행을 했는데 기관과 사실은 기업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가능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걸 공감하는 시간을 좀 가졌었고요. 어쨌든 취업자나 기업의 사례 발표도 저렇게 토크 콘서트로 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나오는데요. 저희 직원들이에요. 직원들이 좀 재능을 발휘해서 가야금도 했고, 여기는 이제 기업의 인사 담당자가 나오셔서 예. 축하 공연을 좀 해주셨고요. 저희 직원들이 또 연습한 밴드입니다. 단양팀이 와서 좀 공연을 좀 진행을 했었고요. 예. 어쨌든 저희들이 이렇게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들을 돕는 오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자리로 마지막에 세일본부의 축하 공연도 함께 했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에서 정말 더 많은 활동으로 여성들에게 큰 힘 주시길 바랍니다. 예. 네.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오늘 여풍당당 시즌2의 6번째 기업이 되겠습니다. 메타바이오메드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과연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 우리 유인순 상무께서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메타바이오메드는 그 직원이 행복한 회사, 고객이 만족한 회사입니다. 메타바이오메드는 의료용 소재를 연구, 개발하고, 또 자체 공장에서 생산하고,
그리고 마케팅팀에서 전 세계에 수출하는 이런 시스템을 다 갖춘 바이오 전문 기업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그 여풍당당의 마스코트인 최유크리 네. 리포터가 메타바이오메드를 다녀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 회사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마치 갤러리에 온 것처럼 굉장히 여유 있고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웃고 있는 직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국내를 넘어 세계로 우뚝 선 메타바이오메드 어떤 회사인지 지금 가보시죠. 딱딱한 기업의 이미지를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직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마치 회사를 놀이터에서 놀듯이 즐겁게 일하며 능률을 쑥쑥 올리고 있는 곳. 국내를 넘어 세계 우뚝 선 청주의 한 의료 전문 기업을 소개합니다. 기업체와 대학, 연구소, 국책기관이 함께 연계된 국내 유일의 바이오 보건의료 국가산업단지인 오송생명과학단지. 단지 내에서도 상승세를 제대로 타고 있는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여풍당당의 6번째 기업입니다. 푸근한 인상만큼이나 유쾌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오석송 대표가 이끄는 이곳은 과연 어떤 기업일까요? 저희 회사는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의료 재료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전 세계 100여 국에 우리 전 매출의 95% 이상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주력 사업 제품은 생분해성 복합원사, 쉽게 말해 몸에 흡수되는 수술용 실인데요. 이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다고요. 치과 재료 같은 경우는 20년 정도 저희들이 생산해 왔는데 충치 치료에 쓰이는 모든 재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봉합사는 저희들이 2000년도에 개발을 해서 세계 다국적 기업이 생산하는 모든 재료들을 현재 생산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으로서는 어마어마한 수치인 연매출 450억 원을 기록하며 벌써 10년 가까이 치과형 충전재 분야 세계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인공뼈는 인간의 뼈를 대체하는 제품으로서 골절이 되거나 뼈에 손상이 있었을 때 이를 대체하여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일회용 내시경은 경막의 카테타로서 이미 지난번 세계 최대 의료기기 박람회인 메디카에서 많은 관심과 호평을 받은 바 있고 앞으로도 국내 및 해외 시장에 많은 판매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이 있었기에 업계 1위라는 자리에 오를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 기업의 독특한 경영 방식, 바로 펀 경영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말 그대로 직원들이 웃음으로써 즐겁게 일하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죠. 멋있어. 보니까 이렇게 거울을 보시면서 두 분 이렇게 웃으시던데 뭐 이유가 있으세요? 저희 회사 거울을 가면 가는 데마다 웃음에 대한 멘트들이 있거든요. 여기는 웃음은 에너지를 생산한다. 밑에 가면 웃음은 행복의 시작이다. 당신의 인격입니다. 이런 좋은 글들이 많이 있어서 그거 보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 많이 웃게 되겠네요. 일단 거울 보면 제 얼굴이 보이니까 잘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어머. 기분도 좋고 또 이제 그게 성공의 또 열쇠라고 하니까 자꾸 웃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때론 팍팍한 업무에 지치고 무기력해지는 시기가 찾아올 때 누군가의 격려, 위로만큼 가장 큰 위안이 없겠죠. 이 기업에서는 이렇게 재미있는 방법으로 직원들에게 미소를 찾아주며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게 막 틀에 박힌 이런 업무 활동이 아니라 곳곳에 재미있는 요소들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회사 분위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고요. 업무하다가 뭐 스트레스 받거나 뭐 화나는 일이 있으면 그 곳곳에 그 재미있는 요소들 짬짬이 이용을 해서 항상 스트레스를 풀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 직원들은 더욱 바빠지는데요. 막간을 이용해 업무 스트레스를 훌훌 털어버릴 수 있도록 직원들의 취미 생활을 위한 회사의 다양한 배려 덕분입니다. 오, 굿샷! 잘 치시는데요? 조금 칩니다. 평소에 이렇게 당구장 많이 이용하시나 봐요. 네, 점심시간 식사 이후나 그다음에 퇴근 이후에 우리 직원들과 같이 이렇게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막 탁구대도 있고 당구장도 있고 이렇게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많던데요. 회사 내에 이런 장소가 있으면 어떨까요? 상당히 즐거워하고 있고요. 스트레스를 확 풀 수 있으니까요. 업무가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다들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업무 열심히 하고 또 쉴 때는 이렇게 여가를 즐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범상치 않은 실력의 소유자들, 회사에서는 요일별로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꾸준히 실력을 갖고 닦은 결과라고 할까요? 아, 어떻게 이렇게 요가를 배울 생각을 하셨어요? 평상시에 운동하기가 쉽지 않고 또 사무실에서 거의 하루 종일 앉아 있다 보니까 좀 몸이 뻣뻣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요가를 하게 됐습니다. 와, 유연하세요. 근데 이렇게 회사에서 요가도 배우면 뭐가 이렇게 좋으세요? 우선 글쎄 점심시간이 1시간이지만 그냥 점심 먹고 쉬기만 하는 것보다는 좀 뭔가 뿌듯한 느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뭐 근무 시간에 좀 근육이 뭉쳤다든가 그런 게 좀 풀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기업 내 동아리 활동은 직원들 간에 좋아하는 것을 함께 공유하며 친목을 더욱 돈독하게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데요. 최혁규 씨도 하셨군요. 친목 말고도 다질 수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체력입니다. 네. 이곳은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각별히 신경을 기울인다고 해요. 각종 운동기구부터 최고급 안마 의자까지, 우와, 전문 헬스클럽이 같죠? 그런데 이때 어디론가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는 직원들, 뭐 긴급회의라도 소집된 걸까요? 아니 글쎄 회장실을 티타임으로 점거하고 있지 뭐예요. 평상시에는 대표이사님이 직무를 보는 그런 방인데요. 이렇게 오늘같이 좀 외출을 하시거나 할 때는 방이 비어있을 때는 직원들이 편하게 와서 차 한잔 마시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석송 회장은 자신의 직무실을 사랑방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직원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통 직장인들은 아마 상상도 못할 풍경이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 회사에서 전망이 제일 좋은 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데를 또 이렇게 직원들 위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드리고 저희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와, 멋지시네요. 그리고 주차장에 난데없이 등장한, 어머, 이건 직장인들의 드림카, 반짝반짝 빨간 오픈카 아닌가요? 빨간색 스포츠카예요. 멋있어. 아니, 스포츠카를 멋있는 것 같아요. 스포츠카를 저 이거 왜 있는 타도 거죠? 돼요? 타실래요? 아, 진짜 타도 돼요? 아, 그럼요. 오, 이렇게 막 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타고 싶네. 일단 타라고 해서 탔습니다. 와, 이게 바로 오픈카의 매력일까요? 시원한 바람을 온몸으로 느끼며 도로 위를 달리자 일상의 스트레스도 모두 날아가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제가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된 듯 들뜬 기분에 잠시 방송이란 걸 망각하고 사심을 드러내기도 했어요. 아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78년생. 78년생? 78년생. 저보다는 좀 나이가 많으시네요. 꽤. 결혼 안 하셨어요? 네. 이 분위기 뭡니까? 와, 이렇게 저에게도 뭐 사랑이 찾아온 건가요? 잠시의 달콤한 상상에도 빠져보고요. 차가 참 예쁘고 멋진데 사실 그냥 일반 직원들이 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거든요. 아, 이건 제 차가 아니고요. 저희 회사에서 직원들을 이용할끔 하는 오픈카입니다. 직원들이 이용한다고요? 오픈카? 그러면 직원 누구나 뭐 이렇게 아무 때나 이용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럼요. 저희 가족들 여행과 직원들 여행할 때 신청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직원들은 오픈카와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있습니다. 멋지네요. 뿐만 아니라 이 오픈카가 직원들의 길을 팍팍 세워주기도 하는데요. 외근을 나갈 때도 스포츠카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시원한 바람을 쐬면서 근무를 하러 가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이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와, 외근이 이렇게 부티나도 되는 건가요? 자, 이렇게 둘러보다 보니 여타 기업들과는 확실히 다른 사내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겠죠? 예. 이런 특별한 경영 방식을 직원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회사 다니시면서 좋은 점 있으세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회사는 좀 다른 회사에 비해서 굉장히 가족적인 분위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기혼자인데 기혼자에 대한 배려 그런 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아이를 기르면서 직장을 다니는 데 있어서 주변 분들이 많이 배려를 해주시는 편이세요. 그 사원들의 복지 많이 신경 써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하는 데 있어서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잘 시간을 배치해 주셔서 저희들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직원을 기업을 위한 수단이 아닌 주체로 생각하며 존중하고 배려하는 경영 마인드가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만들고 또 애사심을 키워주는 하나의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저는 결혼을 안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다닐 수 있는 이제 좋은 분위기의 회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도 회사 임직원 모두가 서로 어려울 때 돕고 의지하면서 잘 생활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직원들 모두가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임해가지고 최고의 기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쁘고 지친 일상 속 펀 경영을 통해 즐겁게 웃으며 일할 수 있는 회사. 누구나 일하고 싶은 꿈의 직장이 아닐까요? 제 아무리 천재라도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고 하잖아요. 앞으로도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며 세계 시장을 제패하길 저희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 의료업계에서 세계에 아주 유명한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업이 바로 우리 지역에 있다고 하니까 또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잠깐 좀 설명을 듣도록 하죠. 그 수준 정도를 좀 기업의 생산품의 수준 정도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 메타바이오메드는 그 몸에 녹는 수술용 봉합사를 그 제조 수출하는 회사로도 아주 유명한데요. 더욱 특이한 것은 그 몸에 녹는 봉합사가 세계 7번째로 개발된 회사고 그 앞전에 개발한 6개 회사는 뭐 존슨앤존슨 등 세계 글로벌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메타바이오메드가 지금 세계 매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치과용 충전재가 있는데 GPPP라고 합니다. 그것을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캄보디아에서 모두 수공업으로 수작업으로 지금 그 제조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한 25종 이상의 그 덴탈 제품들을 제조하고 있고 최근에는 아이돌핀이라고 하는 그 일회용 그 카테터를 개발해서 지금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예, 그래서 이처럼 메타는 계속적인 R&D를 통해서 100년 기업을 향해 가는 아주 우수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멋집니다.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전도 유망한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에 또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가족 친화 인증 기업으로 선정이 되셨는데 선정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가족 친화 인증 기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육아휴직 제도나 산전후 휴가나 배우자 출산 휴가나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유연 근로제 등의 어떤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족 친화 기업에 선정됐다라고 하는 것은 직원들이 행복한 그런 직장 문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가족 친화 인증 기업에 선정됨으로 인해서 아주 회장님께서도 추구하는 그런 경영 이념과 맞는 그런 경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각종 음악회나 뭐 체육 행사나 이런 사내 행사에 가족들을 초청해서 함께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가족 친화 인증 기업 그 선정 시에 그 직원들 모니터링하는 그 부분도 있었는데 아마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서 아주 만족스러운 답변을 했기 때문에 선정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그 골프장도 있었고요. 회사 내 당구장, 막 탁구대도 있고 또 점심시간에 요가도 해요. 이렇게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 좋은데 또 최근에는 그 펀 경영을 도입하셨다고 들었어요. 특별히 이렇게 뭐 펀? 재미있다 이런 뜻인데 이런 경영을 도입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어 사는 일도 있고 또 잘하는 일도 있고 즐기는 일도 있는데요. 그 셋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잘하는 일을 즐기면서 하면 가장 좋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재미있게 일을 하면은 업무 성과라는 게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예, 맞습니다. 그 직장인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즐기는 일을 통해서 만족한 생활을 하고자 하는 게 이제 목표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즐기는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즐거움의 이면에는 감사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그런 문제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아마도 굉장히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사실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 감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창조성을 또 촉발시키기도 하고 또 자신의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직장인이 자신이 행복하면 또 가정에서도 행복한 가정을 이끌기도 하고 그래서 펀 경영은 결국에는 그 직원들의 그 심리적,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그럼요. 말할 수 있습니다. 막 기분이 네. 좋아지면 네. 막 일하고 싶고, 그럼요. 예, 집에 가서도 막 더 가족들에게 전하게 되고요. 네, 정말 그렇잖아요. 즐거운 일터 꿈꾸는 많은 직장인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충북 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에서는 일자리 알선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특히 이런 독특한 특별한 경영 마인드를 가진 회사 구직자들에게 소개하실 때도 좀 각별하실 것 같아요. 뭐 메타바이오메드는 사실 충청북도 전략산업 분야의 좀 선도 기업 역할들 좀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뭐 기업의 성장 가능성, 기술력 이런 거에 대한 인정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뭐 가족 친화적인 문화나 창의적인 기업 문화를 좀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제 구직자를 추천하는 입장에서도 당연히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 구직자들은 또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급여뿐만 아니라 복지제도가 갖고 있는 의미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기업들을 선호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저는 이제 상무님을 딱 뵙고 인상도 참 좋으셨지만 네. 듣기로는 그 심리 상담을 전공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직원들 간에 그 소통하는 법도 더 잘 아실 것 같거든요. 어떠신가요? 네. 회장님께서 사실 저를 메타바이오메드의 상무로 임명하신 데는 제가 심리 상담을 전공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에 더 많은 기준을 두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회장님께서 저에게 주문하신 내용은 그 직원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불편감이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네. 아직은 제가 좀 부족합니다만은 그런 그 뜻에 따라서 직원들의 그 어떤 생각을 잘 읽어주는 그런 그 심리 상담사 역할도 하고 그래서 직원들이 좀 더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데 제 목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도 여성 임원, 여성 상무. 네, 정말 멋지신데요. 멋있죠. 지금 감사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니까 네. 동아리 활동도 그 직장에서 굉장히 활발한 것 같고, 뭐 오픈카까지 이렇게 네. 구비를 하셔가지고 네. 직원들의 기분 점수를 굉장히 높여주시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우리가 잠자는 시간을 빼놓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직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 온갖 스트레스로 계속 푸시를 당하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오래 살지 못하죠. 예. 근데 회사를 저희가 깨끗하게 하고 네. 갤러리처럼 꾸미고 그렇게 하는 것은 직장이 마치 가정처럼 느껴지도록 하는 그런 배려심에서 시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업의 이윤을 사내 복지로 연결시켜서 직원들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회장님의 그 경영 철학이시고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한 10개 정도의 동호회가 있습니다. 아, 10개 정도의 동호회가 있는데, 네. 아까도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겠지만, 그 10개 정도의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서로 형제처럼, 가족처럼 친목을 도모하기도 하고요. 또 즐겁게 일하고, 또 쉴 때 열심히 쉬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이것들이 모두 생산성과 연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링컨이 8시간 동안 나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6시간은 쉬면서 낫을 도끼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네. 이제 재충전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생각이 드는데 직원들의 여가 활용법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죠. 네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근로자들의 근로 능력만 우리 회사에 필요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지만 지금은 사실은 여가를 잘 즐기는 사람들이 노동력에도 생산성을 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고요. 사실은 좋은 제도도 제대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식이 안 되면 이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가족 친화 인증이나 이런 근무 시간을 좀 단축하자라는 논의들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한 은행에서는 PC를 딱 셧다운 시키고 얼른 퇴근을 시키는 문화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11시에 퇴근하던 시간대가 7시로 좀 앞당겨졌는데요. 어떻게 할 줄 모르다 보니까 이제 일찍부터 회식을 하는 뭐 이런 문화들도 좀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경험치들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 아까 메타처럼 네.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보았던 게 식당 옆에 사내 카페가 있는데요. 예. 이 카페에서 얻은 수익금을 기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이렇게 또 사회 공헌 활동도 하시는데 뭐 이렇게 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우리가 사회 공헌 활동은 요즘에는 이제 기업의 거의 필수라고 생각을 하죠. 기업의 사회 공헌이
수익금이라는 차원에서도 있는데요. 카페 뭐 운영에 대한 수익금뿐만 아니라 메타바이오메드는 매년 아주 좀 그 중소기업으로서는 좀 많은 금액을 각종 대학 또 고등학교 또는 문화단체에 후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전 직원이 그 김장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 김장을 함께 하면서 우리가 1년 먹을 김장을 가져가기도 하고 또 불우한 이웃들에게 또 김장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론 모든 비용은 이제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활동을 하면서 직원들이 아주 즐거워하기도 하고 여기에도 또 가족들과 함께 동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함께하고 즐겁게 일하는 게 역시 업무의 그 향상 효율에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와. 예, 이어지는 순서는요, 기업 안에서 당당히 자신의 꿈을 펼치는 여성들을 만나는 시간이죠. 여성 여풍당당 그녀 시간인데요. 작은 몸으로 세계를 품은 그녀 박경남 과장 만나보시죠. 네.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이른바 넘사벽. 다시 말해 너무 출중해서 비교할 수 없다는 뜻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그렇습니다. 외국어 유창하고 일 잘하고 직장 내 멘토 역할까지 37,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주도해 나가는 여풍당당 그녀. 지금 만나러 갑니다. 청주시 오송읍에 위치한 사무실, 출근과 동시에 직장인들의 필수품이라는 달달한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여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자, 과장님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타바이오메드에 근무하고 있고요. 올해 지금 만 6년째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박경남이고요. 직책은 과장입니다. 똑소리 나는 오늘의 주인공 경남 씨가 맡고 있는 업무는 해외 영업. 그녀의 일터 결코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출근을 상당히 빨리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회사에 비해서. 네, 저희 회사는 업무를 아침 8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오후 5시까지가 정규 근무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거의 한 7시 반 정도면 여기 도착을 해서 이제 그때 업무를 시작을 하는 편입니다. 정해진 업무 시간이 있지만 해외 영업의 특성상 물리적인 시간이 무의미할 때가 많은데요. 한마디로 그녀는 언제나 업무 대기 중입니다. 저는 해외 영업팀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해외 영업팀이 그 덴탈 파트와 그다음에 봉합사 파트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중에서 저는 봉합사 파트 해외 영업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외국 바이어를 만나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이 그녀의 역할. 영업 최전방에서 활약하고 있는 그녀의 인생은 때론 무척이나 스펙타클합니다. 2010년도에 제가 4월에 그때 동유럽 출장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기치 않게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이 그때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바이어가 정말 장난을 하는 줄 알았어요. 농담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이제 배편으로 항로는 안 되니까 이제 해상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이웃 나라로 이제 건너가는데 거의 근 9시간, 10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거의 도착하는. 그래서 또 난생 처음 큰 배도 한번 타보고 그렇게 해서 출장을 마무리한 경우가 있었어요. 영화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현실이 된다. 산전수전 다 겪은 세일즈우먼의 의사소통 실력 살짝 엿봤는데요. 420. Ah, I see. Okay, so you have to work 1 or 2 hours more? 역시 지구촌을 무대로 일하는 만큼 원어민 수준의 영어 회화 실력을 갖췄죠. 저는 대학교 영어 공부를 좀 늦게 시작한 케이스예요.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취업을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마땅히 잘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친구들은 다 취업 준비를 한다고 토익을 공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생각에
토익을 굳이 그렇게 학원을 다니면서 해야 될까? 차라리 나는 영어 회화를 배우는 게 더 나중에 더 도움이 되고 더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제가 그때 선택을 회화 공부를 하겠다고 선택했던 게 잘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취업을 위해 일률적으로 토익 점수를 올리는 데만 급급한 게 아니라 자신의 선택을 믿고 길을 찾아 나선 경남 씨. 역시 여풍당당 그녀라 불릴만 하죠. 과장님 혹시 결혼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안 했는데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결혼을 못 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시나요? 못했다고 생각하시나 보다, PD님은. 안 하신 이유가 있다면? 글쎄요, 뭐 못했기도 하고 안 했기도 하고 뭐 둘 다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요. 글쎄요, 저는 제 업무를 하다 보고 또 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아직 인연을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작진의 난감한 질문에도 배시시 웃어 보이는 경남 씨. 소탈한 성격 때문인지 그녀의 자리엔 언제나 동료들이 삼삼오오 모여드는데요.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재밌게 하세요? 신혼여행으로 발리하고 싱가포르에 다녀왔어요. 되게 좋으셨겠어요? 네, 되게 좋았어요. 일단 사무실을 떠났다는 게 부럽고요. 그 인생의 반려자를 만났다는 게 참 잘 된 것 같아요. 꿈을 쫓다 보니 어느덧 37. 일에 대한 애착을 가진 여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질 만한 고민을 경남 씨 역시 안고 있었는데요. 꼭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 제가 볼 때 박경남 과장님은 충분히 자기 인생을 즐기고 있는데 주변에서 너무 가야 된다 이렇게 푸시를 하고 뭔가 저도 뭐 사실 일찍 간 건 아닌데 결혼하지 않은 상태를 불완전한 상태라고 막 하니까 스스로가 불안해하는 거지, 그런 주변의 시선만 없다면 충분히 자기 일을 즐기면서 사시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적정한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결혼의 적정한 때는 자기의 그 짝을 만나는, 자기가 그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그때가 결혼이 적기가 아닌가 싶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 못 만나서 그때가 아직 안 왔을 뿐이지만 뭐 조만간 저도 오리라고 보고요. 그때가 오면 저도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24. 졸업과 동시에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2번의 이직을 겪으면서 마침내 재미있는 일을 찾았다는 경남 씨. 그런 그녀를 찾아오는 이가 있었으니 인턴직으로 일하고 있는 윤수 씨입니다. 제가 지금 4학년이다 보니까 이제 취업 걱정도 되고 해서 그런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그런 고민 같은 것도 잘 들어주셔서 그런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어설프고 어렵기만 한 사회초년생에게 직장생활 13년 차인 그녀는 제법 훌륭한 멘토입니다. 지금은 전에는 회화 강의도 듣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무조건 토익으로 올인해서 토익을 먼저 끝내고 그 다음에 하는 식으로. 점수 먼저 따놓고 그다음에 제 첫 시험에 너무 실망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번에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식당에 갔는데 그 외국 바이어들이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외국 바이어분들에게 그 영어로 비빔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영어를 하시는 모습이 거의 프로의 모습을 본 것 같아서 그때 이게 바로 사회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좋은 멘토는 현재가 아닌 미래를 본다고 하던가요? 인생 선배로서 저도 응원해드리고 싶네요. 힘내세요, 윤수 씨. 이때는 요새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그 스펙 쌓기에 가장 큰 그 관심을 두고 거기에 이제 치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취업을 준비할 때는 정말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할 수 있을지를 한번 진지하게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취업 준비생도 인턴직 사원도 입사 6년차 과장도 저마다 갖고 있는 고민. 하지만 더 나은 나를 위한 것이기에 행복한 고민 아닐까요? 과장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네, 오늘 해외 바이어가 방문한다 그래가지고요. 바이어 지금 픽업하러 공항에 가야 합니다. 미국, 브라질, 멕시코, 미주 전역을 넘나들며 고객들을 관리하는 그녀.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경남 씨를 보니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삶을 주도하는 진짜 힘은 자신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여풍당당도 인정한 멋진 그녀.
앞으로도 일터에서든 그녀의 삶에서든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길 응원하겠습니다. 이 일을 제가 계속 해 나가면서 저 스스로에 대한 또 만족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도 저를 봤을 때 참 영업 잘한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 스스로도 만족을 하고 다른 사람들도 인정을 해주면 그것만큼 또 자기 일에서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기 일에 있어서는 프로라고 프로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우리 박경남 과장님 어떤 일을 해도 정말 야무지게 잘할 것 같고 외국어까지 멋집니다. 그런데 너무 열심히 하느라고 결혼을 안 하고 있는 게 좀 아쉬운데 그런 젊은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과장님은 아마 결혼 안 했다라기보다는 기회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요즘에 청년층의 삼포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까 청년층이 연애, 결혼, 출산 이 세 가지를 포기하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이 강조되면서 사실은 일에 점점 더 몰입하고 오래 일하다 보니까 장시간 근무도 좀 만연해하고 있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가족 친화 기업들이 더 많이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내에서 가족 친화 제도에 대해서 생소하게 생각하는 기업들이 많다고요? 사실은 2008년도부터 여성가족부가 진행을 했었는데요. 충북에선 설명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처음으로 진행을 좀 했고요. 한 70개 정도 기업들이 참여를 했는데 그중에 19개가 신청을 해서 올해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좀 알려지면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이 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인증을 받으면 정책자금 융자 시 지원금을 좀 받을 수 있고 세금 이렇게 조사를 유예받거나 이런 혜택들이 많으니까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족 친화 인증 기업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우리 유인순 상무님 방송 계속 함께 하시면서 또 많은 것들 느끼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기업을 만들고자 노력하실까요? 네. 정말 이렇게 화면으로 우리 직원들의 활발한 모습을 보니까 더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이제 생깁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메타바이오메드에 더 좋은 인재들이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정말 수고해주신 우리 유인순 상무님 앞으로도 좋은 상무님으로 많은 직원들 챙겨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체육회 리포트 수고하셨고요. 우리 오경수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 주에는 어떤 일자리 정보 또 준비가 될까요? 미리 만나보시죠. 다음 주 예고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예. 생산 제품의 100%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우리나라 수출 사업의 역군입니다. 청주의 한 기업 소개해드립니다. 전문 직업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새로운 꿈을 찾고 인생체 2막을 시작한 정현진 계장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일자리 마련되는지요? 여성들께서 관심 가져야 될 시간인데요. 함께 네. 보시겠습니다. 주식회사 뷰티 화장품에서 화장품 포장 업무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음성 취업 지원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품질 관리 업체입니다. 라인플러스에서 사무용품 품질 관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단양 취업지원센터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선통신 장비 제조업체인데요. 주식회사 하우셋에서 해외 영업직 직원을 찾고 있습니다. 충북 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로 연락 주십시오. 화학제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선일에서는 제조 분야의 직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충북 여성 세일본부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에이스 메디컬에서 주간 생산지 직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옥천 취업지원센터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굿모닝 충북세종 내일 예고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얀 설경이 펼쳐진 아름다운 괴산의 칠보산의 풍경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사람을 만나다 시간에서는요. 괴산 전통시장의 명물 가위솔의 두 번째 이야기 내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문화인 공연도 준비가 되는데요. 대청호 미술관의 최목화전 그리고 올해의 좋은 작가상을 수상한 이규식 작가 만나보겠습니다. 날씨가 정말 추운데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는데 또 거짓 정보까지 횡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휴대폰 식별번호죠. 010 앞쪽에 빼고 전화를 하면 30% 요금이 저렴하다. 이거 거짓 정보라고 합니다. 네, 저도 그 SNS 문자를 받았는데 이거 정말 아무 근거가 없다고 하고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마음 놓고 통화하다가 전화료가 더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추운데 몸 건강하게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요.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